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자, 이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a가 양수라야 되고 1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밑이 음수인 경우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이 0인 경우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수라야 되고 1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려집니다. a가 1보다 클 때와 그 다음 a가 0과 1 사이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그래프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우상향이라고 하는데 x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그러니까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는 위로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르는 y의 값들 또한 당연히 함수값 또한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증가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증가함수다. 자, 증가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봐야 되는 특징은 뭐냐 하면 0,1을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y축과 1에서 만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x축과 이게 그래프가 만나질 않습니다. 기본형에서는. 그 x축에 점점점 근접해 갈 뿐이지 x축과 만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점근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근선. 그 다음에 그래프는 y축의 양의 부분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의 음의 부분에 지금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렇죠? 좌우에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y축의 양의 부분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 값만 우리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치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역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y 값이 0보다 크다.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치역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0과 1 사이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에 따르는 y값 또한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소함수. 밑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갑니다. 감소함수. 또 역시 봐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y축과 1에서 만납니다. 곧 다시 말해서 0,1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축과 이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는 x축과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x축에 점점점 근접해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근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근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는 y축의 양의 부분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음의 부분 그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y축의 양의 부분만 그려져 있으니까 이 양의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치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은 뭐가 되느냐, y가 0보다 큰 쪽, 이게 치역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은 x축 전체 다가 됩니다.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됩니다. 두 번째, 밑이 1보다 크면, 곧 다시 말해서 a가 1보다 크면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도 커진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되느냐,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은 작아진다. 왜냐,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그리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자,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치역을 잡아내는 것과 점근선을 잡아내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은 의외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y는 3의 x-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치역과 점근선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평이동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지수만 놔두고 나머지 상수는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y 플러스 5는 3의 x-2제곱 이렇게 지수와 일반 상수를 구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 앞에 개수가 양수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했다면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 가지고 지수 앞에 양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 y 플러스 5의 값이 0보다 크다. 즉 다시 말해서 y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치역이 되는 겁니다. 치역이. 그 다음 두 번째 이항되어져 있던 y 플러스 5가 제로다.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점근선과 치역 구해내는 거 별 내용 아닙니다. 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지수와 일반 상수 숫자를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 앞에 부호가 양수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결과인 y 플러스 5가 양수 된다 치역, 0이 된다 점근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함수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던 것인데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혹시 까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x 대신에 x-m을 대입을 합니다. 기억납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이동한다 하면은 y 대신에 y-n을 대입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 자, 평이동이 뭐며 대칭이동이 뭔지 세세한 이야기를 다 할 시간은 사실은 잘 안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으면 앞부분 강의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x축의 대칭이동 하면 x축을 가지고 180도 뒤집는다는 이야기인데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하면 x 대신에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y축의 대칭이동 하면은 y 대신에 x의 부호를 바꾸어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은 다 바꿉니다. x의 부호도 바꾸고 그 다음에 y의 부호도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y = x에 대한 대칭이동은 xy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x를 y라고 써버리고 y를 x라고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y = -x에 대한 대칭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x를 -y라 쓰고 y를 -x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를 기초로 해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 함수 y는 3x-2승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치역과 점근선부터 식 자체에서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을 이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1은 3의 x-2승.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먼저 치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치역은 이 결과 y-1이 양수된다. 요게 치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을 넘기니까 y 값은 1보다 크다. 자,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써주면 y바 y는 1보다 크다. 자,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치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점근선은 여기에 있는 결과 y-1이 제로다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면 y는 1, 바로 요게 점근선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원래 평행이동 되기 전의 상태의 그래프 기본형은 y는 3의 x승이다. 요게 원래 기본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보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x-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렇죠? 그럼 y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y-1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기본형은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은 x축으로 2만큼, 그 다음 y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습니다. 1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기본형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y-1은 3의 x-2승이다 라는 거에 그림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y는 3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면
밑이 3이니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1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은 X축으로 2칸 옮겨가고 그리고 Y축으로 1칸 옮겨간 겁니다. 이렇게 위로.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2칸 옮겨가고 1칸 옮겨가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렇게 일일이 다 그리기가 사실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Y축과 어디서 만나느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Y절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X에 제로를 대입해서 Y절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니까 3의 마이너스 2승 9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지니까 9분의 8이 됩니다. 9분의 10이 됩니다. 그렇죠? 9분의 10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이 우리가 9분의 10이 되어지니까 9분의 10이면 1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2칸 옮겨서 1칸 위로 올리면 점선처럼 이렇게 대략 그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5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역시 뭡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겠다. 부호 바꿔서 대입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라고 하니까 Y에다가 뭐를?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Y는 5의 X승이라는 기본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기본형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각각 먼저 평이동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항을 시키면 Y는 5의 X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5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 Y는 A 곱하기 5의 X승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냈을 때 A, B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보기 원하는 대로 식을 한번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Y는 자, 한 번 더 써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자, 분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5의 X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되어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마이너스하고 5하고 먼저 써서 마이너스 5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A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뭡니까, 지금? 마이너스 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5다. 그럼 B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뭐냐? 그렇죠? 뒤에 있는 거니까 상수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자, B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두 개 합해주니까 답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7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Y는 A의 X승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는데 일단 A가 0과 1 사이인지 아니면은 1보다 큰지에 대한 정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증가함수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감소함수 하나에만 꽂혀가 문제를 풀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럼 1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냐? 아닙니다. 치역이 양의 실수인 것이고 정의역은 뭡니까? 양음 전부 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틀렸는 겁니다. 기역은. 가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근설의 방정식은 아까 우리가 점근설의 방정식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전부 다 뭐였습니까? x축이었습니다. 그렇죠? x축은 다른 말로 y = 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 a가 3분의 1이다. a가 3분의 1이면 뭡니까?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감소함수가 되니까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작아진다. y 값이 작아진다. 감소함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치역은 이게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아까 치역은 동일하게 0보다 큰 그러니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됐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1,0를 지난다. 아닙니다. 0,1이었었습니다. 그렇죠? 0,1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는 a가 1보다 클 때 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증가함수입니다. 그렇죠? 증가함수니까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